자, 이번 시간부터는 폼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시작하기 전에 쿼리 2.xsdb 파일 불러오시면 되겠는데요. 계속 같이 해오셨던 분들은 이 파일 클릭해 주시면 되고, 오늘 처음이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쿼리 2.xsdb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기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보기 눌러서, 자, 바탕화면에 저장했으니까 바탕화면 클릭해 주시면 쿼리 2.xsdb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하시고 열기 눌러 주시고, 자, 이번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노란색 D가 떠서 컨텐츠 사용 이렇게 뜨면은 컨텐츠 사용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자, 시작합니다. 자, 폼입니다. 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 테이블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입력해 나갈 수가 없죠. 데이터가 많게 되면은, 이제 그런 데이터들 추가로 나타났을 때,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이런 거, 뭐, 허가번호, 대지 위치, 대지 면적, 이런 필드명에 해당이 되는 이런 레코드들, 요 하나하나 여기 필드명에 꽉 찬 이것을 레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코드, 필드, 레코드, 그 다음에 이게 합쳐져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필드명이 하나씩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꼭 테이블로 와서 입력할 필요성은 없죠. 그래서 그 입력하는 틀을 만드는 게 바로 폼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폼. 이 폼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각각의 필드에 여기서 입력한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외부로부터 또 추가로 받아들여서 추가 입력할 때 쓰는 것이 바로 폼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다 연계가 되어 있죠? 맨 처음에 했던 것은 테이블이고요. 이 테이블에다가 저장해 놓은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즉 받는 거 그걸 쿼리라고 하죠. 쿼리를 해서 여기 이렇게 새로운 테이블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이 테이블에다가 입력하는데 쓰는 폼도 만들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또 그걸 가지고 어떤 보고서 양식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자료들을 추출해서 하나의 화면으로 보기 좋게 문서로 꾸민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나눠져 있습니다. 자, 액세스에 관련된 내용들 이제 세 번째 거 폼 들어가도록 하는데, 문제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쿼리를 가지고 하라는 거죠. 건축 허가 관리 현황이라는 쿼리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모양의 폼을 설계하시오. 조건이 쭉 나와 있고요. 자, 폼은 크게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이 커다란 하나의 형태의 폼을 기본 폼이라고 합니다. 기본 폼. 그리고 이 폼 안에 또 하나의 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폼을 하위 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 폼에서 허가번호를 선택해서, 콤보 상자는 목록이 여기 쭉 들어있어서 그것을 목록값 중에서 버튼을 눌러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 선택한 허가번호에 해당이 되는 것을 여기에다가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콤보 상자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청한 값들을 각각의 이 항목에 맞는 텍스트 상자에다가 나타내 주는데, 연결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운드라고 합니다. 바운드. 그래서 바운드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즉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타내 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는 직접 입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텍스트 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대략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폼 이름은 기본 폼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기본 폼은 하지 않고
여기 안에 있는 이 작은 폼, 하이 폼만 만들고 다음 시간에 기본 폼을 만들면서 하이 폼을 여기에다가 넣는 과정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폼 이름 건축 허가 관리 현황 폼은 기본 폼 이름이 되겠고요. 폼 제목도 기본 폼 할 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필수 확인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건 하이 폼이니까 여기에서 다룰 거고요. 건축 허가관리 현황 폼의 머리글 영역의 제목과 허가본을 작성하고, 이거는 기본 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제목과 허가본을 작성하고 이거를 콤보 상자로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이 폼으로 건축 허가관리라는 이름으로 하이 폼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4번에 하이 폼 만드는 거하고 허가번호 내용하고 허가번호 콤보 상자로 하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클릭하면 이거 건축 허가관리 현황 보고서로 이동하는 것도 여기 다음 시간에 기본 폼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다 할 거고요. 로고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이거 건축 허가관리라는 하이 폼을 만드는데 건축 허가관리 현황 쿼리로 하라고 했죠. 그러면 건축 허가관리 현황 쿼리가 이거죠. 이걸 먼저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폼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들기 눌러 주시고요. 폼은 지금까지 테이블과 그 다음에 쿼리는 디자인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폼은 폼 마법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마법사로 클릭해 주셔서 자, 쿼리 건축 허가 관리 현황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폼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하이폼 건축 허가 관리로 이제 바꿀 건데 이름도 자, 거기에 들어갈 내용은 왼쪽부터 이 항목들이 있습니다. 레이블로 표시된 거 이름표죠. 항목 이름. 항목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입력한 대로 그냥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이름표예요.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건축 구분부터 건축 구분 더블 클릭하면 옮겨가고요. 아니면 클릭해서 눌러주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지 면적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건축 면적 클릭하고 요 작은 한 개 이렇게 꺽쇠 있는 거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연면적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대지 위치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구조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건폐율 더블 클릭 하고 보니까 필수 확인은 여기 없죠. 이건 나중에 추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추가하라는 얘기는 3번에 나와 있습니다. 3번 내용을 보시고서 여기서 함수, if 함수하고 left 함수 앞에서 한번 사용해 봤었죠. 이 함수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눌러주시고 자, 열 형식 그대로 이런 형태로 할 거고요. 다음 눌러주시고 자, 이름은 건축 허가 관리죠. 여기 폼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이 폼 이름은 건축 허가 관리다. 현황은 이 쿼리 내용까지죠. 이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고 자, 하이 폼 이름은 건축 허가 관리라는 거 여기 이름 확인하셔서 꼭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수정해야 되죠. 요 내용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줘야 되니까 폼 디자인 수정 눌러주시고 마침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머리글이 필요가 없죠. 그냥 이 내용만 있으면 돼요. 이 내용만 만들어서 나중에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면 됩니다. 하이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폼 머리글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폼 머리글이 체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한 번 더 눌러서 해제해 주시면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없어져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 하이 폼의 넓이는 대략적으로 한 15에서 16 정도. 15에서 여기 위에 나와 있죠. 15에서 16 정도 하는데 15 정도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처럼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레이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텍스트 상자가 바로 옆에 붙었죠. 여기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고, 얘도 좁혀줘야 돼요. 자, 그럴 때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우스로 클릭해서 그냥 이 정도 해서 그냥 쭉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돼요. 드래그 하시면 다 선택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줄여줍니다. 이렇게 줄여서 이 정도 끝선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자, 이거를 방향키나 마우스 드래그 하시면 이 레이블과 같이 지금 다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같이 움직여져 버려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 되지 않겠느냐, 옮기면 되지 않겠느냐인데 같이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내용으로 조정해 주세요. 조절점으로. 조절점으로 여기를 이렇게 옮겨서 여기 너비 잘 보시고 그 너비만큼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들쭉날쭉 하잖아요. 작은 것으로 다 맞춰버릴 겁니다. 이렇게 선택된 상태로 그대로 놔두시고요. 정렬 탭을 눌러보세요. 정렬 탭 눌러서 자, 맞추는 것은 항상 왼쪽에 여기 왼쪽에 똑같이 맞춰야 되죠. 그래서 왼쪽을 혹시 모르니까 들쭉날쭉 왔으니까 왼쪽은 무조건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왼쪽 맞춤해 주시고 크기 공간에서 가장 좁은 너비에 이 넓은 거에다 맞추면 좀 더 복잡해지잖아요. 좁은 거에 맞춰서 줄이는 거 조금만 줄여주면 되죠. 가장 좁은 너비에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딱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 대략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길이 같은 것도 잘 생각하셔서 감안하셔서 여기 안에 양쪽으로 나눠서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조금만 줄여서 이 정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가야 될 거, 오른쪽에 가야 될 거는 대지 위치부터 건폐율까지죠. 자, 그러면은 범위를 이렇게 그냥 걸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대지 위치부터 건폐율까지는 오른쪽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자, 오른쪽 여백도 좀 보시고요. 위하고 요거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딱 맞춰서 요거 위치 맞춰 주셔야 되겠죠. 자, 정확하게 맞지 않을 때는 이렇게 놓고 뭐 방향키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조정이 됐으면 딱 놔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굵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요 부분 이렇게 그런 부분을 기준해서 이렇게 맞춰 주시면 옆에하고 똑같이 맞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레이블을 보고서 그 위치 선에 물렸는지 아니면 선보다 약간 이렇게 내려와서 굵은 모습으로 보이든지 그런 걸 보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내용 하나를 복사를 하시면 돼요. yes. 컨트롤 C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시고 여기에 맞춰서 여기도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세밀하게 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입니다. 위방향 키로 하나, 둘, 이 정도 해주면은 이렇게 까맣게 굵은 모양으로 바뀌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똑같이는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기왕이면 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옮겨갔으니까 얘도 뒷 배경도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여백 보시고 자, 위에 여백이 이 정도인데 너무 여백이 넓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선택해서 이렇게 방향키로 옮겨주시고 여기도 줄여주시면 되는데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옮긴 다음에 밑에 줄이고 옆에 줄여서 갖다가 여기에다 나중에 하이펌으로 넣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은 고쳐야 되겠죠. 뭘로 고쳐야 되죠? 필수 확인. 자, 이건 이름이니까 여기서 직접 입력해서 고치시면 돼요. 필수 확인. 이름표에 이름 고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냥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 건폐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이 함수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함수에 의해서 데이터가 가공돼서
여기에 나타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함수를 넣는데요. 자, 함수를 넣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다 직접 넣어도 돼요. 자, 함수는 는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쿼리 할 때, 선택 쿼리 할 때는 항목 넣고 콜론 넣고 는 안 치고 함수를 썼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은 그런 때는 그렇게 쓰지만 여기에다가 직접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함수를 쓸 때는 는 해서 엑셀처럼 는을 먼저 써주시고 함수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함수가 자, if문이죠. 자, 문제 보니까 허가 번호의 첫 글자가 이면 있으니까 이면이니까 IIF 이면 원래 if죠. IF인데 XS에서는 IIF라고 해서 별도로 함수명을 표기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면 무엇이면 허가번호의 첫 글자, 허가번호의 첫 글자라는 얘기는 뭘까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허가번호의 첫 글자 이거죠? B, C, E, M인데 이면 이거죠? 이면 뭐죠? 증축 최대 면적 확인이라고 나타내면 되고요. 자, 그거 이외에 2를 제외한 나머지 B, C, 뭐 M 이런 것들은 전부 다 no로 나타내라는 if문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한 글자를 추출하라는 얘기죠. 왼쪽에 있는 한 글자.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 레프트가 왼쪽이니까 자, 첫 글자니까 왼쪽에서 하나의 글자만 추출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IIF 해주시고 레프트로 LEFT 해주시고 어떤 거에서 허가번호라고 했죠. 허가번호에서 허가번호니까 허가번호를 여기다 넣어주는데 필드명을 쓸 때는 대괄호로 넣어준다고 그랬죠. 대괄호 해주시고 허가번호 이렇게 해서 대괄호 닫아주시고 허가번호에서 왼쪽에서 몇 글자? 왼쪽 레프트에서 몇 글자? 네, 첫 글자니까 한 글자라는 얘기죠. 한 글자를 추출했다 이렇게 해서 가로를 치면 추출한 거죠. 한 글자를 추출했는데 그것이 뭐이면 이이면 그것이 뭐이면 는 해주셔야 되겠죠. 는 해주시고 뭐이면 이이면 이.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값이 2가 나오면 자, 추출한 값이 2가 나오면 컴마 찍고 자, 참값 true if문은 조건 참 그 다음에 거짓 이렇게 세 개의 인수를 나타내죠. if는 조건 자, 여기서 추출한 한 자리가 2이면 하고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참값 뭐라고요? 증축 최대 면적 확인. 자, 이것도 문자니까 큰 따옴표를 묶어서 증축 최대 면적 확인 이렇게 입력하고 큰 따옴표로 닫아주시고요. 자, 이게 참값입니다. true값. 그 다음에 컴마 찍고 거짓값.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no로 하라고 했죠. no. 그래서 no도 문자니까 큰 따옴표 찍고 자, no 이렇게 입력하고 큰 따옴표 찍고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났죠. 그래서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if문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 if문을 자, 양식 디자인에 보시면 선택된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양식 디자인에 보시면 속성 시트가 나와요. 속성 시트. 여기를 눌러보시면 어디에서 데이터 탭에서 이거 지금 입력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 데이터 탭에서 속성 시트에 양식 디자인의 속성 시트에 데이터 탭에서 컨트롤 온보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점점점 요걸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입력한 내용이 여기 보이죠? 그래서 이 창을 열어서 여기에다 직접 입력하면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면서 하셔도 돼요. 여기다 바로 입력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그냥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 창이 속성 시트 창 열어놓고 그러면 여기 잘 안 보여서 닫아놓고
바로 그냥 여기다가 입력을 했는데요. 자, 그렇게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양식 디자인에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하시고, 양식 디자인에 속성 시트에 데이터 시트에 여기 컨트롤 원본에 점점점 눌러서 여기에다가 함수식을 넣어 주셔도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넣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기하고 똑같은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아웃 보기나 폼 보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폼 보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용도 변경 5만 45.56, 45.56 이렇게 다 똑같죠. 근데 no가 나오기는 나왔어요. 똑같이. 근데 얘를 왼쪽 정렬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력 형태를 보시고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셔서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 눌러서 왼쪽 맞춤 눌러주시면 돼요. 자, 확실하게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폼 보기로 다시 가서 보시면 왼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이폼을 일단 만들었는데 크기를 조정해야 되죠. 자, 여기 보니까 하이폼에는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전체적인 레코드거든요. 여기 여러 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을 때 그 레코드들을 선택할 때 쓰는 겁니다. 레코드 선택키라고 해요, 얘를. 이 버튼이 있는 거. 지금 현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쭉 여기까지 하나로 이렇게 클릭하면 다 연결이 되는데 여러 개가 있으면 클릭할 때마다 그 레코드만 선택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레코드 선택이라는데 얘도 없애줘야 되고 밑에 보시면 검색할 수도 있고 여기 레코드들을 이동하면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탐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요거는 레코드 선택기고요. 여기는 찾기 내용입니다. 찾을 때, 검색할 때, 찾기 할 때 쓰는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을 없애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없애는 방법은 어떻게 주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내용 한번 보시면서 이 선택키 클릭해서 없애는 방법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디자인 보기로 다시 가셔서 디자인 보기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선택키입니다. 이 지금 현재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선택키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아까 봤던 속성 시트 창이 열립니다. 자, 그럼 어디에서? 형식 탭에서 아까 여기 왼쪽에 있는 걸 없애야 되겠죠. 왼쪽에 있는 거는 뭐라고 했냐면 레코드 선택키라고 했어요. 레코드 선택키. 자, 레코드 선택키를 아니오로 바꿔주셔야 안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아까 탐색했었죠. 탐색 단추도 아니오로 바꿔주셔야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바깥에 있는 이렇게 바깥에 있는 기본 폼에는 탐색 단추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기본 폼에도 레코드 선택기는 없는데 안에 있는 하이 폼은 당연히 없어요. 이 내용이 이거는 기본 폼에 해당이 되는 내용은 하이 폼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탐색 버튼도 없고요. 그 다음에 레코드 선택기도 없어요. 탐색 단추도 없고 레코드 선택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아니오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집어넣고 다시 한번 폼 보기를 해보시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요. 자, 이거를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의 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 탭을 없애고 하나의 창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자,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눌러서 저장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장 눌러주시고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 탭을 없애고 창으로 만들려면 자, 처음 나오는 거니까 잘 보세요. 파일 메뉴 눌러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옵션에 여기 이쪽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액세스 옵션입니다. 자, 파일 메뉴 눌러서 이 옵션 들어가려면 파일 메뉴 눌러주셔야 돼요. 어디? 여기 파일 메뉴 눌러서 쭉 내려가시면 옵션이 나와요. 액세스 옵션입니다. 눌러주시면
액세스 옵션 창이 이처럼 뜨죠. 거기서 원래는 이렇게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탭 문서로 되어 있어요. 문서 탭을 나타내서 탭 문서로 이렇게 탭이 붙어 있는 문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걸 뭘로? 창으로. 창으로 해서 여러 개의 창을 여기다가 겹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창이 겹칠 수 있게끔 창 겹치기로 해서 확인을 딱 눌러주시면 데이터베이스를 닫으라고 나와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일단 닫아주셔야 되죠. 그러면은 파일 눌러서 닫기가 있죠. 저장을 했으니까 저장 안 했다면 저장 먼저 하시고요. 닫기를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파일 눌러서 여기 최근 항목 query 2.xsdb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열리면서 자 그러면 제대로 창으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건축 허가 관리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으로 뜨죠. 창으로. 자 이렇게 창으로 뜨는 과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이폼으로 그대로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하이폼 만드는 과정까지 했으니까 자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할 때는 항상 닫아주라고 했죠. 자, 저장 다 했으니까 닫아주시고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준 다음에 자 이거 뭐라고 바탕화면을 저장하느냐면은 하위폼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하위폼 자 하위에다가 들어가는 이 하위폼이죠. 하위폼 해서 저장 눌러주시고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자 액세스 프로그램 자체를 아예 닫고서 다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여기서 옵션을 바꿨었잖아요. 옵션을 바꿀 때는 액세스 프로그램을 다 닫고 다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파일만 닫고 다시 열어가지고 해서 일단은 확인은 했지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액세스 창을 닫아주시고 다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해서 여기에 있는 쿼리 2 여기 아까 저장을 하고서 마무리 했었죠. 쿼리 2를 클릭해 주시면 내용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자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른 다음에 자 바탕화면에 여기 쿼리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하위 폼으로 바꿔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다음 시간을 위해서 컨텐츠 사용을 눌러서 깔끔하게 해놓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